그 부분을 이제 예.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좌파들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 공천 초반에 이재명이가 공천에만 헤게모니에만 집중하고 정책 발표를 별로 안 하고 이러니까 지금 좌파 지지자들이 조국을 띄워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를 견제시키는 역할을 호남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비례대표를 네. 밀어주면서요. 네. 그럼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이재명이 혼자 갖고 가는 것보다 음.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조국, 자 PK하고 TK 출신들을 둘이 경쟁을 시켜서 갖고 가다가 그 중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겠다. 옛날에 안철수하고 문재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2016년 총선에서요. 그렇게 하거든요. 자, 지금 보수는 얼마나 쏘갔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뭐 미래통합당, 그리고 옛날에 새누리당, 그리고 뭐 한나라당 이런 전신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웰빙 정당이고 심지어 길거리 촛불 세력에까지 이 집권 세력이 권력을 내줄 정도로 허약했고 그걸 길거리에서 되찾아오는데 전부 애국 보수가 고생해서 되찾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도 소용없다는 거죠. 그게 결국 위기 국면이 오면 지금 조국이 덕을 시키겠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탄핵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며칠 사이에 신이 나서요. 이들이 이제는 승리가 눈앞에 왔다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키겠냐? 저는 윤 대통령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애초에 이 판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이 애국 보수 정당들과의 연합체로 이번 총선을 임했어야 된다. 네. 근데 그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봤을 때 거구 수구 꼴통 보수고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외연 확장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뭐 13번이고 17번 그런 여자나 그다음 평생 지 잘 먹고 잘 살던 웰빙들을 국회에 넣은들 그 자들이 위기가 왔을 때 지켰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기가 왔을 때 그 많던 친박들이 어디 갔어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가 온다면 그 많은 친윤이 있겠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수를 표방하면서 투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비례대표는 국민의힘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어줘요. 근데 비례대표는 철저하게 자유통일당을 무조건 찍어준다. 여기에 뭐 자유통일당의 정책이 어떻다, 수구 꼴통이다,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 이제는요. 무조건 밀어서 그들과 색깔이 다른 정치 세력이 그야말로 투쟁적인 보수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선례가 열리면 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은 이 탄탄대로가 될 거예요.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봉규 대표가 지난주에 그래서 지국 비자 이 사자성어를 만들어내셨어요. 예. 애국으로 가는 비자는 지국 비자다. 지국 비자. 미국으로 가려면 미국 비자 받아. 미국 비자. 애국으로 가려면 지국 비자. 예. 그거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할 수 없으니까 또 국민의힘밖에 없잖아. 또 자유통일당 찍고 싶은데 저 또 분열되면 또 민주당만 덕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또 미워도 다시 한번 바람 펴도 또 받아주고 또 그냥 이혼하자니 애새끼들 줄줄이 학교 가고 이러는데 그냥 또 바람 펴도 받아주고 바람 피면 이혼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야. 남자들도 이제 여자가 바람 피면 이혼하고 여자들도 남자가 바람 피면 이혼해야 돼. 한두 번 봐주지 습관적으로 바람 피는데 어떻게 매번 그걸 받아주냐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정신 차려서 그래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 국힘당 정신 차리게 하겠다. 그래 전략적으로 정신 차리게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때려도 종아리를 때려도 다리 부러지지 않게 그냥 상처만 쫙 나게끔 정신 따끔하게 그러려면 진짜 비례는 내가 확실히 내가 자유통일당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 분명히 내일 이제 뭐 비례대표 발표하면 또 말들 많을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자유통일당이 잘하건 못하건 아니라 대안이 없어요. 이제는 시간도 없고 무조건 자유통일당을 그나마 그래도 자유우파 투사들이니까 무조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가서 싸울 수 있게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애국 보수 국민들이지 여태 국민들이 비겁했어요.
투표를 비겁했고 여론조사도 비겁했고 그냥 뭐야 속으로만 답답했지.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니까 이번에 우리 책임을 의무로 지국 비자를 받아서 애국으로 가는 길을 이제 닦아야 돼요.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통일당 흠 잡을 새도 없어요. 흠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나도 흠 뭐 덕지덕지고 아니 진짜야. 이제 흠이고 나발이고 가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동아줄이 이제는. 이 비례대표는 무조건 찍어서 10석 20석 보내야 돼. 그래야 나라를 지키는 그게 말하자면 시드머니가 돼요. 그 시드머니를 못 잡으면 국힘당이 100석을 하든 150석을 하든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안 봐도 그 면면을 보면은 살려야 돼요 이제 우리가. 바람 피면 이혼해라. 예. 이혼해 이제. 예, 근데 아니, 지금 바뀐 게 뭐냐면은 바람을 피더라도 집안에 돈도 잘 갖다 주고 예? 살게는 만들어 주면 참을 수 있는 그걸 사람들도 한번 있어요. 봐줘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래. 몇 번이야, 오케이. 바람이 몇 번이야, 지금. 오케이. 도대체. 오케이. 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냐면 바람 피고 집에 와서 두들겨 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폈으면 남봉꾼이네. 사과하고 정말 아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뭐 가방 하나 사줄게 뭐 해줄게 이런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바람 피고 와서 도태우 그냥 깃방망이 날리고 장해찬 박상 뒤엎고 이 정도의 수준뿐이 안 됐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중도 하거든요. 근데 딱 보면 중도는 뭐냐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힘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이네. 세력이 모이네. 그러면 중도는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한동훈은 대통령실과 어떤 선을 긋고 나름의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줘라는 그 좌파 언론들의 프레임에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 힘을 잘라버린 거죠. 대통령과 정말 힘을 파트너십을 맺어서 끈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 힘 일부를 잘라버려버렸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40% 근접한데 한동훈 지지율이 오늘 35가 나왔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 인기라고 자기가 뭐 사람들 엄청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파 모으고 그리고 대통령과 파트너십 딱 맺은 다음에 봐, 우리 힘 이만큼 돼. 라고 해야지만이 누가 싸우면 이기겠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면 국민의힘이 이기겠구나. 굴로 붙는 건데 그걸 자기가 일부러 잘라내갖고 소수화시키고 축소시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으로 결집하게 되니까 저쪽이 힘이 세네 네. 하고 달라붙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국민의힘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따진다면 이게 폐륜 가정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예, 그러면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정말 현명한 이웃이 그것을 중재에 나서야 된다. 그게 바로 자유통일당이다. 예. 예.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에 다 결집했을 때 그때 그 결집한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주사파 정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거 막으려고 나선 거예요. 예. 근데 그 6년 전에 그때나 지금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없어요. 예, 대통령이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뀐 거 빼놓고는 더 나빠졌어요. 어떤 면에서 더 나빠졌어요. 우리가요. 예. 이 김대중 정권을 겪다가 참 처음으로 정권 교체를 경험해 보니까 모질라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오는 노무현은 더 모질었죠. 자, 저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오는 문재인은 더 했어요. 네. 이것보다 더한 일이 있을까 했는데 아유. 이재명이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노골적인 주사 세력을 그렇죠. 포용해서 주사 세력을 등에 업고 그들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국민 앞에 선언한 거 아닙니까? 누가 1% 남짓한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 저렇게 도와줍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경각에 이르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4명도 유튜버도 못할지도 몰라요. 솔직하게 말하면. 유튜브 좋아하고 네. 완전네. 그러니까 깜빵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집에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런 거 많이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세상이 열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 보수의 국민들 서민 보수층의 의식이 철저하게 변해야 돼. 미국의 서민 보수층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공화당이라는 이 사람들이 먹물 엘리트의 기득권이고 또 투쟁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중도적 아젠다에 굉장히 끌려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서민 보수하고는 이질적인 삶의 행태를 가고 그러면서 상류지향적이고 이러니까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공화당을 완전히 그냥 서민 보수당으로 바꾸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열풍을 누구도 지금 못 막아요. 맞아요. 200년의 공화당이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링컨의 공화당이 지금 서민 보수들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바꿔보자 정강호 목사님도 했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지만 바뀝니까? 절대 안 바뀌죠. 필요하면 광화문 앞에 나와서 연설 한마디 하다가 세상 좋아지면 또 언제 봤어요? 당신들은 못 본 척 합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서민 보수가 서민 보수를 표방하는 이 강경 우파 서민 보수 우파 정당을 지지해서 그들이 지금 이 나라의 좌파들의 지금 이 나라 장악을 갖다가 막는 선봉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매스 걷는다는 건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예. 맞아요. 어렵고요. 네. 의미가 없고요. 이번에 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하는가 진입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이 완전히 달라진 문재인은 그래도 주사파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이렇게 폈지만 약간은 조심했어요. 이제 이재명은 조심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북한이 최근에 두 개 국가론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이 연방제 통일이나 그다음에 뭐 통일전선 전술을 포기한 이유가 뭔가 한 남한을 그냥 공격하거나 내부에서 먹을 수 있겠다고 보니까 저렇게 그렇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들요. 자유통일당 찍어야 돼요. 예, 이제 시간이 한 15분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3%가 안 나오면 사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창피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광화문 국민대혁명 얘기했지만 저게 어쩌다 한번 딱 했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백 회에 걸친 집회가 있었고 그때 나온 인원들이 연인원으로는 3,500만 명, 4천만 명 가까이 돼요. 국민 대다수가 나왔죠. 자, 그러면 다 나라 걱정해서 나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때보다도 더 위기가 심각하다. 지금 이 자유파가 또 나서지 않으면 이거 나라가 진짜 무너지겠다. 이 이재명이한테 정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건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될 텐데 저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 아무리 줘봤자 7년 전에 박근혜 배신하듯이 수십 명이 윤석열 배신할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최소한의 안전판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켜주고 윤석열 정부 지켜서 2027년 대선 때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 필요하다. 이게 자유통일당이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찍어주면은 뭐 우파 분열이고 3%나 될까 말까. 지금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황장 소장이나 이봉규 대표의 말씀 계속해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피할 수 없는 확신을 가졌는. 예, 그렇죠. 예.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서 네. 나 이 경기 보기 싫어. 에이, 맨날 싸우고 말이지. 네. 게다가 뭐 그냥 백석도 못 얻는다고 하는데 내가 나간다고 그래서 뭐 백석 넘기겠어? 네. 이런 어떤 침체된 분위기거든요. 근데 지금 다크호스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네. 이 어떤 스포츠 경기가 벌어졌는데 야 우리 팀 떨어졌다 야 아예 볼 거 없어. 그런데 정말 별 볼 일 없는 외인구단 같은 팀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결승전을 올라갈까 말까 하는 아주 멋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시청률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방송국 망했다 카메라 접어라 그러는데 야 저거 찍자 저거. 저게 이제 시청률 살리겠다 해서 막 붐업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결국 자유통일당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가 침체됐을 때 야 자유통일당이 살아나고 있네. 야 이번에 그래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투표장으로 나가서 자유통일당 찍자. 근데 자유통일당 찍은 사람이 민주당 찍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 찍을 사람은 지역에 나가서 분명히 국민의힘을 찍고 옵니다. 네.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이 그래 나왔는데 이왕이면 찍고 가지.
결국 뭐냐 자유통일당이 선전함으로 인해서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국민의힘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또 우리 우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야 으쌰으쌰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댓글이라든가 인터넷 커뮤니티 막 이런 거 쭉 돌아다녀서 보면은 민주당 가서 공격을 해야지 왜 뭐 신의 한수 와서 공격하고 다른 커뮤니티에서 전광훈 목사님 공격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에너지를 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과 싸우지 않고 엉뚱한데 야 전광훈 나쁘다 뭐 비례대표 뭐 어쩌다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야 그래 니네 잘해봐라 이러면서 지금 전반적인 시청률을 끌어올릴 때다.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 이거 보니까 10% 나오겠네. 야 나가서 10% 만들어주고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찍자.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이상을 가면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다.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거치대로 만나지 말고 만난 다음에 메시지를 내야 돼요.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이 고생하십니다. 뭐 제가 잘 싸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번 기회로 보수 우파 세력이 통합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소수 정당 자유통일당도 있는데 이분들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격려합시다라는 메시지를 내서 손을 잡자고 해야 되는 거죠. 이 경기를 갖다 예. 이렇게 망칠 겁니까? 그래.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외인 구단 비유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이 답답하고 황당한 얘기지만 그 조혁당이 좌파들 입장에서는 그 외인 구단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그렇죠. 예. 첫째는 그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역할을 했고, 예. 또 이재명의 대안제 역할을 만들었고, 예. 그러면서 호남이 다음에 대선에서 승리하는 부분에 다양한 선택을 지금 할 수 있게 됐다는 이런 효과들이 있죠. 네. 자, 그런데 제가 그 사실은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보다 아직까지 이제 지금 당이 해산 중에 있으니까 저는 혁명 20일을 했는데 저하고 이 자유통일당하고 관계보다 자유통일당하고 국민의힘의 관계가 이념적으로는 훨씬 가까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당을 해산하면서 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자고 우리 당원들을 다 설득하고 있어요. 네, 네. 자, 대부분 겉으로 이 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합의를 받아냈어요. 자,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오래 알았지만은 서로 간에 또 이념적이거나 색깔에서 다른 것은 있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 이분이 20년간 독자적인 보수의 강경 보수의 정치 세력화를 계속 시도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것이 이번에 씨앗을 갖다가 뿌려서 싹이 트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하. 제가 저의 당을 갖다가 오래 끌고 가서 어떻게 해보고 싶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그걸 다 놓고 해산하고 저도 정치 안 하겠다고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보수 안에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나 다들 욕심이 많고 또 왜곡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 보수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민 보수,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이 다 서민 보수입니다. 자기 한 20억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서민 보수예요. 그러면 그 서민 보수들을 위해서 누가 그들을 대변할 건가라고 봤을 때 그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지했던 세력이 직접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도를 정광훈 목사님이 20년 했다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나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저분이 이번에 처음 나가 이런다 하면 나는 못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위에 더 이상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이 아닌 국민의힘을 찍어봤자 솔직히 말하면 그건 정신적 사표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웁니까? 절대 안 싸우죠.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문적 기반은 기득권이에요. 이 왕후장상의 씨가 보수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기득권을 계속 보내봤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선택 똑바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고 전에처럼 그렇게 했다가는 네. 그 피해는 여러분들이 다 겪게 될 거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해철 대표. 예.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이제 비례 쪽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예. 몇 석 예상하십니까? 오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네. 과거 사례 찾아봤어요. 몇 퍼센트 받으면 몇 석인가 뭐 예. 산수도 좀 해보고 네. 그랬더니만 6% 근접해야 4석에서 3석. 예.
한 10% 가야 5석 정도를 건질 수 있단 말이죠. 네. 현재로서는 2석 정도가 이제 여론조사 집계상 보이지만 2석에 네. 1석이 이거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네. 분위기상 자유통일당이 10%를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지지는 4% 수준까지지만 네. 결국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공천 잘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민에게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보수의 결집이 더 확고해져야 되는데 네. 뭐 솔직히 아주 우리 일이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아유 비례대표에 누가 왔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나오는 공천의 명단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말이죠. 내일 아주 획기적인 일이 있을 겁니다. 아. 예. 공천 명단 발표에 획기적인 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저는 예상한다면 네. 5석은 5석. 할 수 있다. 예. 이봉기 대표. 몇 석 예상하십니까? 또 비슷한데 5석. 그거보다 이제 돌풍이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서부터 중요한 일주일 사이에 돌풍이 일어나면 그 이상도 그럼요. 가능해요. 5석 이상. 그 돌풍을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금 자유통일당을 지지하기를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자유통일당이나 예를 들어서 거기 뭐 고영주 목사님이 하는 변호사가 하는 데도 있고 뭐 우리공화당도 있고 뭐 쭉 당이 많잖아요. 네. 우파. 야 아스팔트라도 좀 뭉쳐라. 왜 그것도 니들 아스팔트도 못 뭉치면서 무슨 국힘하고 무슨 뭐 하냐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러면 그 뭉치는 거 그래 그 못 뭉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여요. 네. 예, 그러면 만약에 국민들이 자유통일당을 지지했으면 못 뭉쳤을까? 다 들어오죠. 다 그러면 조망조망하는 우파 여러 군단들이요 잊질 않고 다 자유통일당으로 뭉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먼저 닭이 되면 네. 알을 까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러니까 이 뭐 못마땅한 게 있죠. 국힘당도 못마땅한 게 있고 다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못마땅한 걸 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일단은 찍어주면은 비례 말씀입니다. 지국비자 비례 일단 찍어주면 안 뭉치래도 다음에 알겠습니다. 다 뭉치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책임은 유권자들이다. 일단 유권자들이 채워줘야 된다. 이렇게. 기본은 5석인데 그 이상 돌풍이 될 불면 수- 더 할 될 수 수도 있다. 있다. 예. 황장수 장. 저는요 조국이 저렇게 될 줄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3석이다 5석이다 이렇게 여기서 한계를 정할 필요가 없다. 아하.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번호를 한 20번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다음에 내일 이제 번호를 발표하면 거기에 따라 또 이런저런 소리들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뭐 기본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1번이 뭐 개고 2번이 되지라도 그건 상관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조 그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여는 도구로서 누구였는가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20번 정도까지 했어요. 스스로가 이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기가 주변에다가 이 자유통일당이 적어도 10석, 20석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조국은 저렇게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 수정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거 5석 했다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욕 먹어. 더 써. 이미 욕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다들 예. 10석 이상이라고 댓글 많이 10석 이상인데. 올려주셨어요. 예.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5석을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비례가 지금 한 18에서 20석까지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10번에 또 노조가 한 명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조를 집어넣을 거냐, 애국 세력을 집어넣을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은 10석 이하로 줄이고 국민의힘이 가져온 그동안 누렸던 한 20석의 의석 중에 절반 이상을 네. 자유통일당이 갖고 오는 결집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0석 전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잠깐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아니, 예. 잠깐만.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 가는 거 누가 예상했어요? 한 명도 예상 못 했어요. 맞아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가 일으켜야 돼요. 국민들이 이길 수 있다. 저쪽 조국 땅이 왜 뜨는데요? 선명성으로 윤석열 공격하고 한동훈 공격하니까 범죄자들만 득을 대도 그냥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 근데 국민들이 지지해줘야 돼요. 제가 보니까 방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봉규 대표님이 네. 우리가 4강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히딩크가 있었어요. 네. 우리 광화문이 제가 20년 전에 2014년도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참 몇만 명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아, 전딩크 있잖아. 네, 전딩크. 전딩크가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무려 100만을 뒤에 사진 있는데 모으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30초씩 마무리 인사 말씀 시간 드리겠습니다. 크구나, 우리 고 자, 박사. 황장수 소장. 예, 우리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뭘 확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에 대한 믿음을 널리 전파시켜야 돼요. 그래서 되겠느냐, 사표다. 모든 회의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이봉규 대표. 누구 책임이냐? 우리는 내로남불하지 맙시다. 결국은 이봉규 책임이고 고성국 책임이고 황장수 책임이고 신앤시 책임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우리가 못 만드는 책임입니다. 책임지고 만듭시다. 우리 책임이에요. 신혜시 대표. 제가 총선을 여러 번 거치면서 물론 뭐 앞에 계신 선배님들보다는 덜했지만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특히 이제 보수 정당을 이렇게 지식인들이 비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집단적으로 네,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선거 앞두면요 다 침묵하거나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깔겨 두거나 아니면 합세해 주는데 이번에 자유통일당으로 힘을 모아주자고 이렇게 지식인들과 또 이런 유명 유튜버 선배들이 모인 거는 분위기가 그만큼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선거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투표를 해야죠.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최소 10석 이상 그리고 돌풍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오늘 결론을 모아봤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보시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갑자기 기운이 나시는지 일어나셨다 그러네. 지금 공중부양하고 있습니다. 네. 자, 5대 유튜브 공동생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 진행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칼같이 끝내네.